법률의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속도가 조금 너무 늦다 해서 약간 스피드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의죠. 자, 그러면 법률의 목적으로 되어 있죠. 목적이란 말이나 내용이란 말이나 법률 효과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행위는 계약이죠. 계약의 목적은 뭐예요? 등기하고 대금이잖아요. 그것을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법률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원래는 목적이 있으면 목적물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매매에서 봐봐요. 매매에서 대금하고 등기죠. 그럼 물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고용계약에서는요. 뭐죠? 한 사람은 임금을 하고 한 사람은 노동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걸 목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물건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 목적물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목적은 있는데 목적물은 없을 수 있다. 그걸 고용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언제나 목적이 있으면 목적물이 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목적의 이제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죠. 우리가 목적은 언제까지 확정이 돼야 되냐? 등기를 해줄 때까지. 다른 말로 그것을 이행기라고 하죠. 다른 말로 그것을 목적을 실현할 때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용, 법률의 내용이란 말은 뭐죠? 내용이란 말은 방금 목적이라고 그랬죠? 이 목적을 실현할 당시까지, 다른 말로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 체결 당시에 특정될 필요가 없다. 이게 중요해요. 체결 당시에 특정될 필요가 없다. 다른 시험은 다 목적은 계약 체결 시에 특정이 돼야 된다. 확정이 돼야 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후에라도가 뭐죠? 사후라는 것은 나중이죠. 다른 말로 이행기까지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목적의 확정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목적의 가능성이 되어 있죠. 이 목적의 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요, 가능은 사회 통념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달나라를 여행 가자, 그것은 사회 통념상 불가능하죠. 그것을 불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과 불능은 우리가 이제 가능과 불능이라는 것은 사회 통념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가능과 불능으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이 불능은요, 가능은 우리가 볼 필요 없죠. 불능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알겠죠? 전보불능, 일보불능, 주관적 불능, 객관적 불능. 그 다음에 또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법률적 불능, 사실적 불능 이렇게. 그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만 가지고 설명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보면 목적이라는 것은 성립 당시에는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달나라 가고 있어 안 가고 있어? 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못 가서 그렇지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은 달나라 가잖아요. 그걸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죠. 그것을 사회 통념상 실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우리가 가능과 불능은 사회 통념을 가지고 따진다. 그래서 사회 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그것은 무효가 돼. 그래서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 네 가지는 그것은 뭐가 된다? 하나라도 없으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고, 불능은 확정적이어야 돼. 확정적, 그 다음에 객관적이어야 돼요. 확정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돼. 무효가 되려면, 불능을 무효로 하려면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타인 소유 부동산도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요,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했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건물이 멸실되고 없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했어. 그런데 이미 건물이 멸실되고 없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목적 자체가 불능이다. 그럼 언제부터 불능이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불능이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원칙적으로 이것은 아까 말했죠. 우리가 불능은 확정적이고 객관적인 불능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면 우린 그것을 무효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효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죠.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내이익배상이다. 그래서 악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 이것을 실내이익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인 경우는 무효인데 실내이익 배상 책임을 진다. 후발적은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익이다. 그러면 실내이익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그것을 실내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는 잘 봐.
원시적 객관적이죠. 이런 원시적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이 차이가 뭐냐? 객관적이라는 것은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3층짜리가 다 멸실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주관적이란 말이 뭐냐? 주관적으로 우리는 자기 물건에 대해서 계약을 해요. 남의 물건에 대해서 계약할 수 있어요. 나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요, 이 건물은 갑의 것인데요, A가요 이것을 B하고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갑의 것을 A가 B한테 했으니까 전부가 누구 거죠? 타인 거죠. 이것을 원시적 주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건물 자체는 있는데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등기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전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란다? 570조 전부 타인의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담보 책임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담보 책임은 유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담보 책임은 유효이고요.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이다? 이행, 이익, 배상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전부 타인의 권리와 일부 타인의 권리는 이행이익 배상이죠. 그 다음에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봐봐. 체결 전에 그럼 원시적이네요. 이미 수용이 됐다. 이미 수용, 이미 멸실. 이것을 원시적 불능이죠.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미 하제로 멸실됐다. 그러면 원시적 불능이죠. 이것은 무효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됐다. 미달됐단 말은 전부가 무효예요? 일부가 무효예요? 일부가 무효이죠. 이럴 때는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 우리가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유효죠. 유효니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유효잖아요.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뭐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객관적 무슨 불능? 전부 불능.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일 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고 미달됐다 일부가 불능일 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요. 여기 기억에서 보면은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죠.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일 때는 원칙적으로는 무효인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질 수 있어 없어? 있고 이때 우리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할 때 책임은 어떤 책임을 진다? 신뢰의 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부 불능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죠.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후발적 불능을 한번 보죠. 후발적 불능이요. 자, 후발적 불능을 한번 보시면은요. 계약 체결 후 이 말이죠. 계약 체결 후 법률의 목적이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지만 이행기 전에 불가능하죠.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이행하기 전 여기 전 그래서 원시적 그러면 큰일 나. 성립을 했으니까 이행할 거 아니에요. 여기 이행하기 전 그렇다 해서 원시적 그러면 큰일 난다고. 이것을 뭐란다? 후발적이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반대로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자, 유명하가 그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의 과실로 그림이 파손됐어. 그래서 임대인의 과실로 그림이 파손됐죠. 이게 이제 중요해. 그럼 봐봐, 생각을 해봐. 이런 것 가지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 항상 뭐가 기준이냐? 물건이 기준이에요. 자, 그럼 그림 봐봐요. 그림 이렇게 했죠.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죠. 지금 봤죠. 이걸요, 여기 임대인이 있고 임대인이 있고 여기 임차인이 있잖아요. 그럼 임대인 임차인한테 빌려줘야 되겠죠. 빌려주면 항상 그림을 기준으로 해. 그래서 임대인이 채무자, 임차인이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기간이 끝났어. 임대 기간이 끝났어. 그럼 돌려줘야 되겠죠. 돌려주니까 여기서 임차인은 물건을 돌려주니까 임차인이 뭐가 되고 채무자, 임대인이 뭐가 되고 받아야 되니까 채권자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아주 간단해. 뭘 가지고 기준한다? 물건을 가지고 기준한 거예요. 내가 몇 번 이거 설명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다른데 지금요 그 기출문제 보면 이거 우리 기출문제인데 해설에다 담보책 뭐죠? 위험 부담으로 돼 있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임대인의 잘못으로 그림이 파손됐죠? 임대인이 지금 주지 못했죠? 그럼 그걸 뭐라고 한다? 채무 불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죠. 그래서 후발적 불능이죠? 아무튼 계약을 체결한 후 그랬으니까 후발적이죠? 후발적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채무 불행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매도인의 잘못으로 채무가 매도인의 잘못으로 매도인이 누구죠? 채무자죠. 매도인은 채무자죠. 매수인은 누구라고 하죠? 채권자죠. 매도인의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잘못이죠.
그럼 채무자가 잘못한 것,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한 것을 뭐라 한다?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 이것을 우리는 채무불이행. 그런 경우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전보배상을 청구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말 수 있고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 다음에 디귿의 경우를 보면요, 가옥 매매계약 체계로 제3자가 방해죠. 계약 체계로 오니까 후발적이죠. 제3자가 방해했단 말은 갑하고 을은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계약 자체는 뭐가 되고? 유효이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 그러니까 매수인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것을 뭐라 한다? 청구할 수 없다. 이것을 대가의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가의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매매계약 체계로죠. 체계로 누가요? 매수인이죠. 매수인은 누구다? 채권자죠. 채권자. 채권자의 잘못이죠. 채권자. 채권자가 잘못한 것을 뭐라고 한다? 위험 부담. 채무자가 잘못한 것을 뭐라고 한다? 채무 불이행. 채무자가 잘못이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위험 부담 이렇게 얘기하죠. 채권자의 잘못으로 멸실이 됐죠. 이것을 위험 부담이죠. 채권자가 잘못했으니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매수인에 대해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뭐라 한다?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얘기해. 알았죠? 대가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불능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지금 살펴봤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인데 구분은 뭐예요? 체결하기 전이냐, 계약 체결하고 난 후냐, 채무자가 잘못하면 채무불이행, 채권자가 잘못하면 위험부담, 쌍방이 잘못이 없다 다른 말로 채무자가 잘못이 없다 그것도 위험부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채권자의 잘못이 있거나 쌍방이 잘못이 없는 경우 대상 청구권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대상을 발생시키는 매매의 목적물이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매도인의 기적에서 봐봐. 우리가 매도인은 누굴 얘기하죠? 후발적 불능이죠? 누구죠? 매도인은 누굴 얘기하죠? 채무자죠. 채무자가 방금 내가 했죠? 잘못 있죠? 이것도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대상 청구권 행사를 해. 원래 대상 청구권은요 언제 한다? 쌍방이 잘못이 없을 때, 쌍방이 잘못이 없을 때 대상 청구권. 매도인의 잘못이 있을 때, 채무자의 잘못이 있을 때도 대상 청구권. 그래서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잘못이 있을 때 또는 쌍방이 잘못이 없을 때 대상 청구권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목적의 적법성이죠. 이 목적의 적법성은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